1178화는 이모에게 쓰러진 우프과 부룩을 보고 분노한 루피로 시작합니다. 루피는 분노하며 부룩과 우프를 상디 일행이 있는 곳으로 옮기고 그 사이 로키가 이모를 공격하지만 이모는 모든 공격을 피하죠. 마침 루피가 돌아오는데 갑벨리 사건의 재림인 듯 이모의 영체는 불길한 그림자로 일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모는 도미리버시를 발현하며 거대한 족수 두 다발을 뻗어 루피의 몸통과 로키의 머리를 사정없이 꿰뚫습니다. 그리고 이모는 증오가 섞인 목소리로 외칩니다. 메시아만 이 세상에서 사라져준다며 록스가 그리했던 듯이. 그리고 이모는 더욱 거대한 힘을 끌어쓰는 대가로 그들의 수명 일부를 거두어가겠다고 선언하며 루피와 로키가 서로를 증오하며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저주에 가까운 말을 내뱉습니다. 하지만 루피에게 닿은 도미리버시의 족수는 허망하게 튕겨나갔고 루피는 특유의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뭐하는 거야 하나도 안 아프잖아라며 이모를 당황하게 만들죠. 로키 역시 불쾌감을 드러내며 귀찮군, 그리고 너 방금 록스를 입에 담은 거냐라고 일갈합니다. 이에 이모는 답합니다. 역시 너희 둘은. 그때 이모가 제 말을 끝내기도 전에 두 사람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루피의 고무고무동 게틀링이 이모의 본체를 관통하고 그 틈을 놓치지 않은 로키가 인간 형태로 변해 전설의 무기 라그니르를 휘두릅니다. 순식간에 몰아친 냉기는 이모를 그 자리에서 얼려버리죠. 장면은 사우로 로빈으로 전환되고 사우루와 로빈이 도서관에 도착하는데 도서관의 책들은 모두 사라졌고 심지어 도서관을 지키던 올빼미 또한 자취를 감춰버리죠. 그리고 장면은 초파로 전환됩니다. 초파가 도미리버시 거인들을 한 명씩 충격을 가하자 거인들은 기적처럼 원상태로 돌아오고 이를 지켜보던 조르는 역시 우리 선인은 명의군이라며 신뢰를 보내죠. 한편 신체가 복구되던 소모즈의 몸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인간인 겉모습과 달리 그의 심장이 정교한 기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밝혀지며 새로운 복선을 암시합니다. 장면은 다시 루피, 로키로 전환되고 임무를 얼린 직후 기어 피프트의 부작용으로 쭈글쭈글하게 늙어버린 루피가 등장합니다. 배가 고파 기운이 없는 루피는 로키에게 밥을 달라고 조르고 심지어 로키의 무기인 라그니르에게까지 부탁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연출되죠. 로키는 어이없다는 듯 직접 마을에 가서 구해라며 핀잔을 주죠. 하지만 그들이 만담을 나눈 사이 얼음 속에 갇혀있던 이모의 검은 영체는 소리 소문 없이 자취를 감춥니다. 그리고 장면은 마리조아로 이동합니다. 세계의 중심인 판게아 성은 원인 모를 화염에 휩싸여 처참하게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꽃의 방의 모습을 드러낸 이모는 전보벌레를 통해 오로성을 호출합니다. 그리고 짧고도 서늘한 이모의 마지막 한마디가 울려 퍼집니다. 오로성, 무가 잠시 성지를 떠나겠다. 이모의 마지막 대사로 1178화는 끝이 납니다. 다음 주는 정상연재입니다. 이번 1178화에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 중 하나는 성지 마리조아에 있던 이모의 본체가 오로성에게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고 통보하며 직접 움직이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이모는 마더 플레임을 이용한 원거리 선멸이나 오로성을 매개체로 한 간접적인 권능만을 행사해왔습니다. 그런 그가 직접 본체를 드러내 전면에 나선다는 것은 현재 엘버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단순한 반란을 넘어 신의 질서를 뿌리채 흔드는 사태의 힘을 방증하죠. 현재 이모를 움직이게 만든 결정적 방아쇠는 루피와 로키, 즉 선택받은 자들의 공조입니다. 태양의 신의 의지를 잇는 니카 루피와 전쟁의 신의 의지를 잇는 니드오그 로키의 존재는 이모에게 있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거대한 가시와 같습니다. 특히 엘버프라는 거대한 전력의 유충지에서 이 두 인물이 손을 잡는 시나리오는 800년간 이어온 공백의 역사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는 최악의 상황을 의미하기에 이모는 직접 청소에 나서기로 결심한 것으로 해석되죠. 게다가 현재 전황은 루피 일행에게 극도로 불리합니다. 태양신 니카로 현신하며 모든 힘을 쏟아부은 루피는 기어 피프트의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인해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어 무력해진 상태입니다. 이 절망적인 타이밍에 세계 최악의 존재인 이모가 강림한다면 그를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역설적이게도 로키뿐입니다. 루피가 회복할 때까지 로키가 홀로 이모의 압도적인 권능을 견뎌낼 수 있을지가 이번 에피소드의 최대 관건이 되겠죠. 현재 원피스 소서가 최종막에 접어들며 루피는 마침내 사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적인 시점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체력 고갈 문제는
루피가 진정한 해적왕으로 거듭나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정점을 다루는 전장에서 전투 직후 무력해지는 모습은 그가 짊어진 사왕이라는 이름의 무게에 비해 팬들에게 깊은 갈증과 우려를 남기는 부분이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루피가 과연 해적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마저 듭니다. 하지만 이 부작용은 루피의 육체가 태양신 니카라는 신화적인 에너지를 온전히 수용하기에는 아직 미완성 상태임일 겁니다. 즉 이는 루피의 육체적 성장이 태양신 니카라는 거대한 신성의 본질을 아직 온전히 따라잡지 못해 발생하는 치명적인 과부하 현상이라는 거죠. 절대적 존재의 이무가 직접 등판한 이 시점에 루피에게 남겨진 최후의 숙제는 명확합니다. 단순히 파괴적인 기술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니카의 힘과 완벽하게 동기화시켜 인간과 신의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죠. 현재 루피가 기어 5를 넘어 기어 6라는 새로운 단계에 도달할지 아닐지는 모릅니다. 다만 루피가 새로운 단계에 도달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파괴력을 키우는 진화가 아닐 것입니다. 과거 기어 세컨드부터 4까지 겪었던 수많은 리스크의 수련을 통해 지워왔듯 다음 단계의 핵심은 태양신의 에너지를 육체에 무리 없이 녹여내는 리스크 제로의 상태, 즉 완전한 합일에 집중될 것이죠. 다시 말해 루피의 다음 단계는 평상시에도 니카의 자유로움을 육체에 상시 유지하면서 체력 소모 없이 썰 수 있는 무한한 엔진의 단계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최근 1176화에서 베가펑크 릴리스는 오디시 에너지 흡수 장치를 선보였습니다. 이 오디시는 도서관의 화재를 순식간에 흡수해 주변을 얼려버리고 그 열 에너지는 슈퍼 베가콜라라는 동력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는 베가펑크가 평생을 바쳐 추구한 꿈의 실체였습니다. 쟤는 에너지의 덩어리다라는 그의 말처럼 주변의 모든 물리적 힘을 가시적인 에너지로 치환하는 이 기술은 전 세계의 무상으로 에너지를 보급시킬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 오디시의 원리를 극한으로 끌어올려 무한한 에너지를 스스로 뿜어내게 설계된 거대 시설이 바로 마더플레임입니다. 마더플레임의 본질은 결국 인공태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루피가 바로 그 태양의 화신인 태양신 니카라는 사실을 말이죠. 베가펑크가 기계적으로 구현하려 했던 무한 에너지 시스템이 루피라는 생명체를 통해 생물학적으로 완성되는 지점이 바로 니카의 최종 각성일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체력을 깎아먹으며 써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변 환경과 하나 되어 에너지를 무한히 순환시키는 시스템을 완성하는 순간 루피를 괴롭히던 노이나 부작용은 완전히 소멸할 겁니다. 에너지를 쓰면 쓸수록 오히려 주변의 힘을 흡수해 생명력이 더욱 단단해지는 무한 엔진 상태. 이것이 바로 태양신 니카가 가진 힘의 진정한 완성형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부작용의 해결은 루피가 단순히 강해진 것을 넘어 스스로가 꺼지지 않는 태양 그 자체가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마음껏 상상력을 펼치는 이 진정한 해방의 전사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해적왕의 완성된 모습이겠죠.